안녕하십니까. 효자, 삼성, 창릉, 화전, 대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정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 공무원, 그리고 초심, 처음에 먹은 마음.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처음 이 길에 나섰을 때 초심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했고 고양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 예산 낭비와 비효율에 대한 철저한 감시야말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 혈세 허투루 쓰는 명분 없는 사업, 막무가내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없이 까칠한 도의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시장에 나서셨죠. 그리고 감시자에서 집행자로 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던 의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의 장으로 지위를 바꿀 때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이재준 후보께서는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 소통을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우리 시의 감사관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감사관실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고양시의 행정을 진단하고 시장님의 시정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19년 12월 13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월 26일에는 감사관실에서 중점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감사에 착수한다고 보고하였고 6월 2일 제가 시정 질문했을 때 감사관께서는 특정 감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전수조사 촉구 1년이 다 돼가는 시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드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업 공모 공고일이 2018년 5월 29일이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5월 15일 날 지원서가 작성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공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엔젤스윙이라고 하는 드론 업체가 명시돼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계약서에서 없던 성석동 지도가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촬영됐는데 오염 유발은 표기되지 않았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엄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정 질문을 앞두고 지도가 손을 댔습니다. 지도를 누가 손을 댔습니다. 일일이 클릭하지 않으면 오염 유발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상태로 변경된 것입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 심사위원 의견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 결과물 확인 없이 정산을 마무리한 사람은요? 확인 없이 성과평가서를 작성한 사람은요? 확인도 없이 지도 활용하라고 공문을 하달한 사람은요? 자, 지도를 확인해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사람은요? 도감사 부실하다, 추가적으로 감사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도 감사 업무를 태만히 한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3,400만 원짜리 엉터리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보조금 어떻게 환수해야 합니까? 누가 그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답변하실 건 아니시죠? 자, 과정이 적법했는데 결과가 위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세 번째로 EM 관련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특정 업체가 우리 시의 EM 원액 구입에 있어서 총 연속 4년간 6건 2억 6,657만 6천 원을 납품했습니다. 이상하죠? 자, 2019년 이 업체는 500리터짜리 EM 배양기를 2,230만 5천 원에 납품하는데요. 이 S업체는 동종업체인 신모 업체로부터 380만 원의 배양기를 구입하고 우리 시에 5.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납품합니다. 더군다나 이 신모 업체에서 우리 시 잼센터에 직접 배송 및 설치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모 업체에서 구입한 380만 원짜리 배양기가 도대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길래 이렇게 5.6배의 가격으로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하였습니다. 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업체는 5억 6천만 원짜리 2020년도 우리 사업도 낙찰받습니다. 5월 27일에 심사했는데요. 비선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찰 보류 요청을 하죠. 그런데 계약이 6월 1일에 체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생태하청과는 감사관실에다가 공사 중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요, 결론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죠.
중요한 게 7월 17일 날 성동구청으로부터 업체의 주장과 다르게 물품이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공문을 보내줍니다. 이후에 생태하천과는 또 서울지방조달청에다가 공사 중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7월 22일 날 생태하천과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런데요, 성동구청에서 업체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알려준 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적시하지 않은 채로 법률 자문을 의뢰합니다. 더군다나 심사 이후의 정보인 미제출된 다른 납품 실적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적시하죠. 소송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자, 전체적으로 자문 의뢰서를 읽어보면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맥락의 내용으로 자문을 의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득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납품 실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그 정보를 제외한 채로 법률 자문을 의뢰합니다. 자, 더군다나 로펌에 대한 추가 설명에 있어서 생태하천과는 지금 자체 감사에서도 아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로펌에 설명을 합니다. 감사가 진행 중인데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 그걸 왜 알려줍니까?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로 자문의 방향이 왜곡된 것입니다. 이후로 이 잘못된 법률 자문을 가지고 저랑 미팅을 하면서 부서는 해당 구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적시하면서 저와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 사실이 다시 추가로 확인됐으니 법률 자문 다시 하라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2차 법률 자문에 물품 제작이 이미 50% 이상 진행됐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 등등 이런 얘기도 적시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고요? 저기 뒤에 감사하신 분도 계신데요. 감사관실에서는 10월 14일 날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 31일 날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펌 중 한 곳은 계약 해지 가능하다, 또 한 곳은 어렵다, 한 곳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자문을 회신합니다.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찰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자발적 확인 우리 시 왜 안 했습니까? 문제 해결 의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요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조달청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조달청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이 중요하죠. 자, 9월 22일 날 납품 일주일을 앞두고 생태하천과에서는 납품 중지를 통보합니다. 왜요? 진작에 하셨어야죠. 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안 하시다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납품 중지를 통보합니까? 자,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사 하루 전날 담당 팀장이 그 업체를 호출합니다. 심사 전날 말이죠.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질 정기 효율에 관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허위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사람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법률 자문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자,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확인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5분 발언에서 했는데요. 저는 주택과의 감사 계획과 실제 감사 실행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왜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한다고 해놓고 민간 전문가 참여시키지 않았냐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다 7인 우리 공무원들만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감사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적 영역인 공공 아파트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에 근거해서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해당 사항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다 심사숙고했어야 하죠. 또한 해당 단지는 2개월 사이에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각각 다른 처분을 받습니다. 한 곳은 과태료, 한 곳은 시정명령이요. 여전히 이 건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은 없었는지, 위법성에 대한 착오가 없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합니다. 자, 한 시민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 그리고 감사관실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5분 발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재검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 27일 날 해당 민원인께서는 우리 감사관실에 덕양구청의 불법 행정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조사팀은 7월 5일 날 구청에 확인했더니 상반기 기획감사에 이 부분을 의뢰했고 감사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건이고요. 자,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은 구청의 불법 행정을, 다시 말하면 구청을 감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경기도 기획감사에다가 의뢰했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변을 하네요. 자, 경기도 기획감사 대상이 누굽니까? 구청입니까? 아니요, 아파트 단지죠. 자, 그럼 경기도 기획감사는 누가 실시했을까요? 경기도가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시가 했습니다. 위임받았거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반에는 민원인 당사자들로 편성된 공무원들이 감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자들이 자기를 감사한다고요? 그런 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자, 무엇보다도 시주택가에서 공동주택 감사팀장으로 있으면서 감사의 감사반장으로서 감사를 실시했던 사람이 이후에 부서 자리를 옮겨서 시감사관실의 조사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7월 5일 날 이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구청에 해당 사안에 있어서 감사를 하긴 한 겁니까? 저는 감사 계획과 결과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감사관실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답변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시주택과에서는 해당 감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논조를 계속해서 구청과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받아들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카페 운영에 대한 운영과 통제권이 관리 주체는 없었다고 말입니다. 자, 카페에 계약서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데 운영 통제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 이렇게 운영 통제 권한이 인계되지 않았다. 네이버 카페는 관리 주체가 운영 통제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네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2019년 1월 14일 날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떡하니 앞으로 홈페이지에 각종 홍보나 안내는 이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도요. 그런데 운영 통제권이 없다고요? 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 해당 단지 사안과 아주 동일한 사안이 일산 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송사건 판결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과태료가 2분의 1 감경 처리 받습니다. 민원인 단지도 억울하다고 호소했죠. 과태료 과하다고 또 얘기했겠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요, 따로 법률 자문도 의뢰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공개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은 없었던 건지, 구청과 시청의 다른 처분은 타당했는지 말이죠.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답을 주네요. 두 번째, 위법성 착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결론, 판례와 같은 태도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초부터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담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경청하고 심사숙고했어야 합니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마지막 보루인 감사관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한 것입니까? 다섯 번째,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감사입니다. 김서연 의원님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서 지금 현재 21개월이 지났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확인됐네요. 검토 소홀, 저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리 관련법 위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도 잘못됐다고요. 자, 21개월이나 경과 중입니다. 21개월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조처할 것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산항동 골프장 증설에 관한 것입니다. 골프장 증설은 골프장 증설 그 자체, 그리고 천막 시위 관련돼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 출범한 지 2152일째입니다. 우리시 부서요. 환경보호과는 2018년 6월 1일 이후로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909일이 경과하도록 실질 조처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요. 실시계획 변경인가 반려하고 오늘 현재까지 454일 경과하도록 실질 조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관실에 소통 민원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감사관실은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처음엔 추진사항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진사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적시해서 내세요라고 했더니만 다시 2018년 7월 27일 범대위원장과 직소민원 통통대회 개최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53일 경과하도록 실질 조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부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건 당연히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시의회 앞 천막농성 관련입니다. 현재 721일째 농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행정지원과는요, 천막 개시 3일 만에 아시다시피 대집행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공문을 이따 다룰 텐데요, 공문을 보냈더니, 우리 철거 요청을 얘기를 했더니 공문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냈더니 명확하게 협조 공문에 철거라는 말을 적시해줘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차 개고를 했고요. 의회 및 의회 사무국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건교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농성 210일 만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에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간담회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도시정비과는 아니요, 직권 취소 요구 외에 다른 논의 없을 경우에는 간담회 불가합니다라고 의회에 회신을 해줘요. 그리고 건교위 주관 간담회 이후 401일 만에 8월 7일 날 의회 운영위가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죠.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사무국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논의를 하고 8월 18일 의장님 지시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기를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가요, 아니요, 이거 말고 철거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공문을 보내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착해요. 의회 사무국에서 다시 8월 20일 날 철거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자, 2019년 7월 19일 도시정비과 공문입니다. 간담회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해 준 거예요. 자, 8월 18일 날 협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철거 넣어주세요 했더니 20일 날 우리 의장님 친절하게도 다시 철거 조치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시장님, 직권 취소 요구하는데 왜 안 됩니까? 검토는 해봤습니까? 인천 계양사는 해냈지 않습니까? 소송 끝에 안상수 시장이 한 일을 송영길 시장이 뒤집었습니다. 자연을 살리겠다고 해서요. 자, 15가지의 대응 논리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이긴 겁니다.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 환경 공존하는 고양시 만드시겠다고요. COP 28 유치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환경 물려주는, 환경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4분이나 남았네요. 자, 지금껏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양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서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답변서 한번 부서의 답변서 봐보십시오. 제가 진실되고 성이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 지금 여기 이따 제가 일문일답 할 텐데요. 답변 보시죠. 답변 내용. 자, 시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교구 의원님께서 산왕동 골프장 증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왕동 골프장 증설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 11월 8일 날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고양시 골프장과 그 다음에 남양주시 밤섬에 있는 골프장, 그리고 골프장 내역을 골프장 내의 체육시설 인허가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양주에 있는 밤섬 유원지에 있는 골프장 증설 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2011년 개발제한 관리계획 수립에서 빠지게 됩니다. 고양시는 그때 빠지질 않았는지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인허가 74%가 골프장과 승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표기하면 2010년까지 5년간 90만 평방미터의 골프장 90만 평방미터가 개발 제한구역이 체육시설로 풀리는데 그중에 골프장이 62만 평방미터, 승마장이 5만 7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3차 관리계획에서 무려 171만 7천 평방미터가 그린벨트에 골프장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골프장 그린벨트 내 골프장 설치 기준 강화를 촉구 건의안을 냅니다. 내는데 여기에서 골프장은 빠지고 결국 뭐 만들어갔냐면 야구장만 증설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요거까지가 2014년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저는 많은 환경단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같이 해달라. 아무도 같이 해준 사람 없었고 혼자 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산왕동 골프장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양시에서는 2014년 1월 24일 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산왕동 골프장 증설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YCT 문제도 그랬고 수각장 문제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했고 그 당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런 식의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그 남의 땅을,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다 예면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풍동이죠. 풍동에 있는 그 YM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허가가 난 다음에 그걸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고 결국은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풍동 애니골에 있는 그 야산은 다 택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거기 산이 하나는 남아 있습니까? 똑같은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 왜 계양산하고가 다르냐? 계양산은 다릅니다. 계양산 첫 번째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대체 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골프장 하지 말고 그럼 딴 데 우리가 대체 부지를 지정해 줄 테니 거기다가 골프장 해라.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 기업이라는 것이 롯데였습니다. 이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가 뭐냐는 거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저도 서너 번을 뵙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중재도 해주시고 했지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권 취소. 아직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직권 취소라는 확답을 얻기 전까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이 직권 취소를 하겠다고 확답을 써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노력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가 이해해주고 공유를 해야지 사실상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행정엔 제약이 많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의원님들 자리에 있다면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그 시장이라는 자리는 이런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사실상은 다 소송으로 전개가 되고 결국은 오랜 시간을 또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저기에서 보여주셨듯이 시장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환경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모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지적 후 잠정 2년 동안 고양시는 체육시설의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설치가 다 2년 동안 보류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기도 전체 그 체육시설 내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체육시설한 것의 절반이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수영장이라는 수영장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실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안산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승마장을 8,000평인데 4,000평 둘로 잘라서 건물을 2개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이 그린벨트 내의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승마장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못하게 하고 그린벨트 못하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그 조그만 체육시설에서 풋살장에 이런 데서 수익을 올리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제한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풀어준 것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의 용도 변경 그런 상황으로 전도된 것이죠. 이런 싸움 속에서 사실상은 산왕동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국회 환노에서 내지는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는지 저는 골프 치지 않습니다. 골프가 싫어서가 아니라 골프 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여태까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를 못 바꿉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꼭 골프장 줘야 됩니까? 많이 죄송스럽고 또 이 앞에서 천방노송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상 환경단체는 지금 저 산왕동 골프장보다 더 많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시장으로서 이것을 어느 확답을 못 드리는 답답함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고 아까 특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의장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송규근 의원님의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제가 그 의원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급박하고 절박한 전염병 방역에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감사 업무도 이 코로나19가 없었을 때처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저희가 지금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지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게 대면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또 중단되거나 연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한두 건 연기는 했지만 빼먹지 않고 감사는 착착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규근 의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5가지 특정 감사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마치 업무를 방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 처분이라는 게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심정적으로 정말 이 사건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답안을 찾아내기 전에는 감사 처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권을 그렇게 허술하게 행사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감사는 실패한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관으로서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저희가 감사를 신속하게 빨리빨리 결과를 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하고 한 건이라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처분 요구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 특정감사 5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규근 의원님께서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5건의 이제 감사 사항 중 첫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관련 특정 감사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보조 사업의 감사 대상을 시 자체 재원이 100% 투입되고 사업 성격상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감사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저희 감사관실에 이 보조금 관련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최대한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00억 정도 집행되는 보조금을 전부 다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시 자체에 재원이 들어간 보조 사업부터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 지방보조금 특정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송규근 의원님이 그 7월 달에 저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7월 달에 감사를 착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경기도 감사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금 감사는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확인하였고 무엇을 발견하였으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지금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감사를 종료한 후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특정감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2010년 1월에 이미 감사를 실시하였고, 송규근 의원님께서 지난 6월 제244회 제1차 정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 감사실에서 재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선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정산검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보조사업 결과물인 오염지도 활용과 관리 실태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도 아직까지 그 감사는 종료되었는데 최종 그 결론을 감사 확정을 저희가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는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하천과 EM 배양기 구매 계약 관련 특정 감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또한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지난 6월에 있은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EM 배양기 구매 계약의 부적정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주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정화와 EM 배양의 주민 공급 사업을 의해서 추진한 2019년 2020년 EM 배양기 제작 구매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왜 그 사업을 계약 해지 안 하느냐,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왜 법률 자문을 의도성을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찰 업체의 과업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과연 하자가 있는 건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감사 결과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 감사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의원님한테 감사 종결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삼송마을 20단지 관련 덕양구청 시청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정감사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원 조사 차원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였고, 여기서 이제 덕양구청은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를 이전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계약서를 미공개했는데 덕양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고, 시주택과는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게, 그러니까 삼송동 20단지, 삼송마을 20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덕양구청과 시주택과가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르게 처분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 덕양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건은
계약이 각각 다른 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은 그 홈페이지 뭐 이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일시적으로 미공개된 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고, 시주택과는 계약서 공개를 해야 되는 주체가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저희 감사실에서 그 사항을 검토하긴 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 감사 계획에서 왜 유독 삼송마을 20단지를 대상단지로 선정했느냐, 그리고 감사를 할 때 민간인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그거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절차적 정당성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문제 삼아서 뭐 어떤 감사 결과 과태료 처분 그것까지 다 문제 잘못됐다고 원상복귀 시키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에 아파트 감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이번에 삼송마을 20단지를 했으면 내년에는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로 당연히 가겠죠. 아마 번갈아 가면서 공정하게 아파트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5번째,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특정 감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특정 감사는 2019년 2월 13일에 고양시 의회에서 제229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감사 요구를 하셨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9년 2월 13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과정을 살펴보면은 킨텍스 C1-1, C1-2 부지 매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2019년 5월달에 국토교통부를 경유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 의뢰와 동시에 C1-1, C1-2 부지 가격을 GTX A 노선 확정 발표 시점으로 소급해서 재산정하는 컨설팅 용역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합니다. 그 두 가지 의뢰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양시 의회는 2019년 7월에 저희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3개월 뒤 2019년 10월 18일 청구기간 도가, 감사 실익 없음 등의 사유로 감사 청구를 기각 각하하여 불가피하게 시 자체 감사실에서 킨텍스 감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을 거쳐 사건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때 그 부지 매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좀 상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소재를 또 가리는 문제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시 재정과 부동산 시장의 영향, 그리고 감정평가법인도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특정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음으로 인해 앞으로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예, 송기근 의원님 나와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모셨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에서 왜 의회 협조 공문을 요청했습니까? 제가 아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의회고 실무 파트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 파트에서 어떤 그 농성하시는 분 철막 철거 협조 요청 관계가 막 구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도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전달하면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 업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실무진들끼리 얘기가 있었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공문이 판단을 필요하신 못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공문을 요청하셨냐고요. 이미 의사 전달을 했잖아요. 그 의사라는 게 관공서 간의 의사 전달이라는 거는 공문으로 하게 돼 있죠. 네네. 그러면 이후에 다시 철거라는 단어를 적시를 요청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낱말까지의 거는 제가 아직 판단은 못했지만 철거를 의회 쪽에서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철거라는 낱말을 적시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의회 사무국의 의견 아닌가요? 철거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 공문이 필요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무래도 철거 지금 저기 산왕동 천막 철거 관계는 좀 이렇게 좀 예민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고양시의 환경 시민 단체와 또 의회 앞쪽에 전면에 있고 저희 고양시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엮여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적시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되게 의미 있는 단어를 꺼내셨어요. 예민한 문제. 그 예민한 문제 그 뜨거운 공을 저희 의회에 던지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공을 예민하니까 의회 사무국의 이름을 빌어서 철거라는 단어를 적시하도록 공을 저희한테 다시 던지셨어요. 예민하니까. 네,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민한 문제를 행정지원과에 덫에 걸려서 덜컹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관님 민간보조금 감사 제외하고 4건은 문답조사와 같은 실질 감사 이미 종료됐죠? 아닙니다. 지금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그다음 EM 관련 사업, 공동주택 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가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그 민원 조사로 된 거고요. 그리고 킨덱스 진행 중입니다. 팀장님들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조처 방향 결정이 남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또 답변서도 그렇고 감사관님 답변서도 보니까 아직 감사가 진행 더 돼야 될 게 있나 보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감사 결과는 그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일은 다시요. 감사 처분 방향에 대한 거 말고요. 실제 감사 확인한 건에 대한 그 종료가 끝났냐? 그게 끝나고 나면 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을 거니까 실체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다 끝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 중입니까? 조사 중입니다. 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 아직까지 팀장님들께 보고 받았을 때 확인 안 된 건들이 있어서 시정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서 그 결과 안에 담아 주십시오. 기대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코로나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모 의원님께서 죄다 코로나냐? 그놈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코로나라고 답변하면 그냥 만능이 돼버린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민간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이 최후의 보루로서 천병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좀 답을 빨리 좀 주시고 경정을 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이 건은 아시다시피 단체와 업체 그리고 부서 3개 주체의 문제가 다 됩니다.
반드시 조처 결과에는 3개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EM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왜 2020년 건에 대한 것은 수사 의뢰 뭐 이해돼요. 근데 2019년 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20년 입찰 관련해서 허위사실 적시해가지고 낙찰 받은 거에 대한 수사 의뢰는 알겠다니까. 그건 좋아요. 잘하셨어요. 2019년은 그럼요. 의원님, 그러면 2019년도에 그 350만 원짜리를 2,100만 원에 납품했다는 그거 사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물론 그 가격이 너무 과다한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담당자는 그 당시에 뭐 견적서나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잘못해서 그 가격이 실제로 그 350만 원짜리였는지를 모른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9년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그 계약 업무 처리를 하지 말아라 주의 정도 할 수 있고 그 계약 2019년도 뭐 계약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거나 또 해지하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실질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혈세를 쓴 것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잘해라 라고 조처를 한다고요? 그 고의성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제3의 업체가 견적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가격이 뭐 500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은 알지만 다 그 당시에 과연 담당자가 알 수 있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모른 채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감사관님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든 감사가 다 예외가 돼요. 알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죠. 다 자기 업무 태만이나 업무 개일해 가지고 못한 것이 지금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 공직자분들에게 그 감사관의 감사 기준을 지금 공표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잘 모르고 업무를 게을리하고 부주의로 해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천명을 하십시오. 잘못된 사실인 거는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9년도에 그 장비를 구매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계약은 종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다시 없었던 일로 하거나 원상복귀를 하려면 그 계약을 해지 또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 근거를 찾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감사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그거를 알고 하겠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 다 같이 듣고 계시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 공직자분들 감사관실이 이렇게 감사를 앞으로 한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봤을 때는 잘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 시점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의원님 그거는 좀 과도한 좀 상상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게 고가 계약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정도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가 계약을 문제로 해가지고 그걸 안 샀대, 그러니까 사지 않아, 그러니까 도로 물리고 350만 원짜리를 지금 사올 수 없는 그런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따 다시 다룰 거예요. 제발 좀 우리 공직자분들 그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단돈 10,000원, 10원도 귀하게 여겨야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제가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 가지고 가장 문제 있게 생각하는 건 구청이나 시청의 관리 감독 뭐 형평성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에 나선 이유도 바로 이 건이에요. 감사관실도 이 건에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자, 구청에 대한 부정 뭐 의혹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감사관실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서 본 질문 했기 때문에 내용 아셨을 텐데 너무 빨랐나요? 자, 이게 감사관실에서 답변한 내용이라고요. 답변 내용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민원인은 구청의 행태가 부당하다라고 구청을 감사해달라고 감사를 요청했다고요. 민원을 넣었다고요. 자, 저도 5분 발언에서 감사관실의 민원 대응이라든가 답변 이런 것에 대한 재확인과 조처를 확인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감독에 관련된 감사에 있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이, 그러니까 부서를 대상으로 어떤 것이 진상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저는 감사관실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해 달라는 거였다니까요. 왜?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담당 부서 감사관 7월 5일. 그런데 이 사안은 이거잖아요. 자, 감사 4번 공동주택관리감독에 관한 건은 감사 종결된 것처럼 지금 말씀하셔서 반드시 다음에 답을 주십시오. 감사관실 내부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신 거 답을 주셔야 돼요. 네, 구체적인 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감사관으로서 의원님 질문에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덕양구청의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내신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 덕양구청이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민원을 낸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부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확인을 했고 그리고 홈페이지 통합 이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안 한 거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자꾸 이렇게 대응을 안 하고 싶은데 그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논거로 삼은 게 질서위 위반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고의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태료 대신에 시정명령을 처분했다라고 구청이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의나 과실 여부, 그다음 위법성 착오 역시도 같이 판단했어야 되지 않냐. 시청의 경우에 그런 거고요. 구청에서는 계약서가 공개됐다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관리 주체가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 통제권이 없었다고 답을 했다니까요. 아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 통제권이 있었다니까요. 게시 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게 감사서거든. 감사 결과서입니다. 자, 홈페이지 운영 통제권 관리 권한을 관리 주체에게 주지 않았다. 관리 주체에게 운영 통제권이 없는데 관리사무소가 이걸 게시할 수 있습니까?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했잖아요. 2019년 1월 14일 날. 계약서 공개에 대한 권한, 이거 말고 더 이상 뭐 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네. 이게 이 사안이 되게 어려워요. 법률도 많아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산항동 골프장 증설 관련해서 부서의 역할 수행 이력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 안 냈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내세요라고 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에 갈등 조정관이 어디 부서에 있습니까? 저희 부서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소통 민원팀에 갈등 조정관이 있어요. 천막 시위라든가 이 문제는 갈등 조정관이 제가 봤을 땐 최천병에 나서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나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자료를 안 냈다니까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세요라고 했더니 다 2018년 걸 내더라니까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희 직원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료를 냈는데요. 2018년 통통데이 개최 그 말고 뒤에 없어요. 활동이. 공적인 활동이 없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산항동 관련해서는 골프장 관련해서는 제가 그 고양시에 부임한 이후로 관심을 갖고 저희 감사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항동 골프장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저희 감사실에서도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돼가지고 저 시청 앞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는가 하고 내용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답답하게 여긴 거는 시민 단체의 주장은 골프장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그 골프장에 뿌리는 농약들이 분산이 돼서 고양시 상수도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상수도는 그 고속도로를 그 사이에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 검증할 필요는 없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지금 농성을 하는 시민단체에게 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또 관련자들이 또 전문가 다 같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확인 검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거 다툼이 있기 때문에 농성을 하는 건데 서로의 주장이 뭔지 좀 모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 간 것 같고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도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거는 골프장 증설을 직권 취소해달라는 내용인데 감사 청구에서 사실 그거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 시에서 섣부르게 또 직권 취소를 하는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직권 취소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타당한지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감사관실의 갈등 조정관은 여기 천막에 몇 번이나 찾아와서 그 시민단체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그거를 저희가 수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했고 제자리 걸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 계속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해주십시오. 이게 뭐 극한 직책인 거 잘 압니다.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규칙 제23조 감사 결과의 통보 등 1항에 의거 감사 결과는 60일 이내에 감사 대상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보니까 4개월, 5개월, 어떤 건 10개월 만에 결과를 통보한 건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규칙은 아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항을 하나하나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아마 표본이 있을 겁니다. 그 표본 규칙을 활용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훈시 규정으로는 60일 이내에 그 규정상으로는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감사원법에도 아마 그 감사 처분 결과를 특정 감사는 며칠, 그다음에 성과 감사는 한 1년, 이렇게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준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시 여건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고양시 감사관실은 고양시 그 공무원들 3,000명에 육박하는데 직원 수 소통 민원 빼고 나면 22명입니다. 22명이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특정 감사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4-5건이 되지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종합감사 1년에 한 7, 8건씩 되고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저한테 다 올라옵니다. 제가 밤을 새서 사건 검토를 하더라도 이 60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60일로 권고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10개월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감사 받은 지 10개월 만에 감사 결과 받으면 그 안 동안 사람 말라 죽을 것 같은데요.
감사 결과가 그 중요한 사항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전 감사 1년을 넘게 끌었습니다. 그게 뭐 조사가 어려워서 이런 것보다도 결론을 내는 게 그렇게 크리티컬하고 아주 그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제가 처음에는 좀 그 미숙해서 좀 그 이런 규정을 제가 잘 못 지키고 시간을 좀 오래 끌었지만 향후에는 저희 뭐 팀장들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예, 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1부시장님이요. 부시장님, 감사관실을 네, 1부시장 이재철입니다. 네, 1부시장 직속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나름대로 1, 2부 시장 영역 총괄해서 전체적인 감사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1부 시장 직속으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 통제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5건의 감사 진행 사항 그리고 결과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는 주기가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실하고 얼마나 자주 소통하세요? 감사관실은 제 직속이기 때문에 저한테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사실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감사관 내지는 그 밑에 팀장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행태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나름대로 그 외부 이제 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저희 이제 시의 전체적인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전 잘 굴러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 이 시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22명의 인원을 갖고 저희 3천여 공직자에 대한 전체적인 비위, 그다음에 산하 공공기관까지 다루다 보니까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주기를 좀 더 빨리 갖고 가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신의성실에서 감사관실이 영을 얻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쌤, 제가 오늘 다룬 이 감사 결과들 보고 받으셨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중간에 경과는 그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킨테스 건 등과 같은 것은 이렇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감사 결과 조처나 이런 것들이 종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감정평가 기관이 있는데 그 감정평가 기관이 사실상 감정을 잘했냐 못했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민간 업체를 감정평가 법인이죠. 법인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한국감정원하고 2개밖에 없는 기관이라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솔직히 이 킨텍스 건 마무리 지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마무리 당연히 지어야죠. 의지 있으신 거죠? 네. 결론 내실 거죠? 네. 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저희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 사실 민선 7기가 들어와서 그 지역 주택조합 설립 허가도 9개를 반려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
그 탄현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덕이동 아울렛 그 노대거리죠. 거기랑 함께 연관돼서 이게 그 상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공동주택 사업지구로 돼서 그걸 직권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LH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 삼성 그 주차장에서 95억을 벌었고, 그 다음에 그 도시 그 뉴타운 지구죠,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 4구역에서 이제 한 80억 정도가 되고 1구역에서 저희가 이제 한 30억 정도 기부를 받고, 사실 스타필드 문제도 저희가 그 처음부터 스타필드 건축가 못 내준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의회가 도와주고 해서 저희가 이제 50억 정도 받은 것이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했거나 내지는 잘못된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는 그 시장한테 올라오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저도 꼼꼼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1 C1-1, 뭐 C1-2 뭐 이런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감사 결과에 따를 것이고, C4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억 정도가 저희가 감정 평가 금액에서 이익이 본 것이고, S2 부지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양시가 고양시 재산들이 싸게 팔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걸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이재준 시장님의 성정이라든가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지금 산항동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사실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산항동 문제는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산항동 문제는 처음에 애시당초 기자회견을 하고 끝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법적으로 천막을 쳤을 때 고양시는 그걸 갖다가 3일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이 의회 앞으로 왔고, 전기까지도 의회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뭘 처리하는 것이 쉽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법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법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팀을 도와달라고 할 때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시장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시장이 필요할 때 그 근본적으로 이것이 허가가 나가기 전에 얘기했을 때는 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YCT 고양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는 저희 지역의 지역구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짚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수행이 됐는데 왜 고양시에서는 그게 수행이 안 되는 건지 저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집행부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진적으로 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됐고, 그러고 집행부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거 환경에 대해서는 그분들 못지않게 더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존경하는 송경은 의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자진 철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예의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님 입장 그리고 범대위의 입장, 결국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통의 문제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하는 대화. 이제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 겨울에는 대구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갈등 조정을 하는 그 라인 가동 풀로 하셔서요. 시장님 진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단순히 전기세 누가 내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해보시자고요. 그 길에 저희 의회가 함께 할 겁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직자분들 정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넘게 정치인, 그 다음에 공무원, 초심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오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딱 552일 남았더라고요. 1년 6개월 하고도 6일 남았어요.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 모두가 다시 선택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요. 1년 6개월. 그때 초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부탁드려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2018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소통의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일선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항동 천막 농성의 본질은 대구로 빨리 들어가시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서로 뜨거운 감자를 건네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 의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올 겨울 첫눈이 내리기 전에 다 함께 웃는 날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역할 다하겠고요.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